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을 맡은 남국민입니다. 김철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다라는 말밖에는 사실은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했고요. 고생한 스스로한테 그래 너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테고 실제로 시험 치른 사람들은 체감했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대체로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웠다. 그리고 6월이나 9월 평가하고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요 9월 모의고사보다도 어쩌면 조금 더 어렵게 느낀 학생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에도 어려웠고 9월에도 어려웠는데 아마 9월에 6월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진 친구들도 좀 많았을 텐데 이번 수능에서는 그 6월, 9월보다도 그 체감 난도가 높다라는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신유형이 또 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서가 또 많이 어려워서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화법 작문은 좀 비슷했던 것 같기는 한데 분야별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화법 작문은요, 전체적인 총평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독서하고 문학에서 6월, 9월에 새롭게 선보인 어떤 신유형보다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신유형이라는 게 시도된 그런 만큼 뭔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화법과 작문에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 뭔가 참신하고 깊이 있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은 별로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었고요. 계속 지속되어 오던 방식들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혹스러웠던 그런 문제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만 전체적으로 화법 작문 10문제 가운데 약간 지문의 내용들을 좀 관련 지어서 파악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은 곧 학생들에게 결국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돌파했어야 이후 문제들을 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파괴력이 엄청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법도 조금 6월, 9월에 비하면 이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문법이 6월이나 9월에 정말 출제되었던 정말 난도가 높았던 그런 문법 문항, 이번에 그 정도 난도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학생들이 까다롭게 여길 만한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번 같은 경우에 그 음절의 쓰레 규칙이나 아니면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된 이제 문항인데 굉장히 매우 꼼꼼하게 세밀하게 사례 하나하나를 분석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답을 골라야 했습니다.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문항은 좀 난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13번 문항 같은 경우도 이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동사의 쓰임에 관한 그런 문항이었는데 그 내용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동사라든가 타동사라든가 그런 동사에 관련된 또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답을 또 이제 고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나 9월과 마찬가지로 지문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문항이 세트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전미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 우리 연계교재 이제 자주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남궁민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일 텐데 그런 사동과 관련된 그런 전미사의 그런 쓰임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또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 왜 수능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 가는 길이라는 거 찍었었잖아요. 화작문 할 때 피동과 사동 출제 가능성 몇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15번 문제 출제가 돼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움받은 학생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4번, 15번이 원래 이제 6월, 9월에는 11, 11로 나왔었습니다. 세트 문항이 상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6월에 불규칙 용언하고 중세국어를 엮어가지고 냈던 그런 세트 문항에 비하면 조금 더 그래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친숙한 개념인 전미사의 용법이나 개념들을 가지고 활용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세트 문항이라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신유형의 그런 난도는 6월, 9월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화법, 작문, 문법 그렇고요. 이제 독서랑 문학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독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전에는 시험지 순서대로 독서하고 그다음 문학하면 되는데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바뀌었죠. 어쨌든 분야는 먼저 독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정말
근래에 뭐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매 수능마다 등급을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독서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 문법까지 이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이제 첫 지문을 대했을 때 그 지문부터 잘 안 읽혀서 아마 고생을 좀 했을 겁니다. 자, 인문지문이었죠. 예, 이 연계 규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같이 함께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콰인의 그 총체주의라는 것에 관한 내용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문의 정보의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길고요. 그리고 또 문항 자체들도 굉장히 그런 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해야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6번 같은 것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즉 처음 시도된 그런 발문으로 출제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문항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또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 세트들 보면 또 우리 낭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지문 구성 자체가 굉장히 또 새로운 것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또 건너가고 있는 그 과학 지문이라는 것도 보면 그 내용 자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지문처럼 정보의 양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 하나하나가 딱 지문 딱 보고 그냥 직관 딱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답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도 뭐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회 지문으로 그 사회의 그런 경제학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법학에 관한 내용이 융복합돼서 이제 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 지문은 상대적으로 앞에 두 지문에 비하면 지문의 길이는 길었지만 좀 읽는 것 자체는 그렇게 조금 수월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항을 들어가니까 문제를 푸니까 이제 거기에 또 고난도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기가 주어진 그 문항들 해결하는 것 자체도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는 3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국어 점수가 아무래도 이전에 모의고사 봤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독서 또 앞으로 뭐 여러분 지금 뭐 고2학년, 고2나 이런 친구들은 수능을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 독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을 정말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네네. 문학은 어땠나요? 문학이 굉장히 기본 구성 자체가 새로운 게 많았는데. 그렇죠. 문학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독서에서 이제 요약하자면 과학 지문과 특히 인문 지문 같은 경우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죠. 맨 끝에 있는 사회 지문의 경우는 지문은 쉽게 읽혀도 문제가 어려웠던 결국엔 독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강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수험생들은 이제 이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뭐 그냥 다시 돌아보면 되겠습니다만 예비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정말 탄탄한 지문 독해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래 독서가 이렇게 계속 몇 년째 전통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문학은 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페이지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진 못했죠. 이번엔 그렇지 않았죠.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문제의 난도는요. 이제 해설에서 자세히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답을 골라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전체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문 자체의 그 구성이요. 6월, 9월에 시도됐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신유형이 그래서 사상 초유의 지문 구성, 그렇죠. 현대 시 한 편과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희곡이 함께 제시가 되는 그런 지문 구성을 선보였는가 하면 또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엮은 그런 지문 구성도 보였습니다. 비평도 같이 있었죠. 그렇죠. 지문 세트가 총 3개인데 제일 그냥 전통적이고 쉬운 것부터 얘기하자면 맨 끝에 있었던 이제 그 고전 시가는요. 연행가라는 작품 자체는 수특에서 연기 출제됐고 주요 출제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짚었습니다만 대목이 워낙 긴 장편 가사에서 연계 교재 이외의 대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읽어내는데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심할 수 있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고생한 친구들 많았을 거거든요. 자, 좀 더 복잡했던 2개의 세트형 지문, 그야말로 정말 참신한 그 지문 2개의 구성은요, 세트 구성은요, 요번에 6월, 9월과 또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비평이 함께 이렇게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 하나 가글로 나오는 그 세트의 경우에 6월이나 9월에는 고전 소설들, 고전시가 고전 소설, 고전 문학을 매개로 해서 장르에 대한 설명을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내용이나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서 말하자면 이건 확장된 형태의 보기를 하나 준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묶는 방식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9월에 그 세트형 문항에서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던 비문학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보 일치불일치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직접적인 문항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확장된 보기를 활용한 작품 이해와 감상에 더 문학스러운 문제들로만 이제 문학다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세트도요. 현대 시 한 편, 김수영의 낯선 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희곡, 이강백의 희곡은 이제 수특에서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부 지문의 일부는 그대로 수특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문 자체에 대해서 희곡에서는 별로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가 워낙에 처음 보는 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기를 준거로 해가지고 이해하자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충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그런 세트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 세트 역시 공간의 성격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장르와 작품을 엮어놓은 세트라는 점, 그 점 대단히 참신한 출제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히 실험적인, 열려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예측을 좀 더 넘어서는 듯한 파격적인 구성들을 취함으로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낯설고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사고를 요하는 세트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지문을 읽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그렇습니다. 테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상세한 해설을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바통을 주고받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나갈 텐데요. 예, 예. 좀 아쉽고 분하다 하는 학생들은 내가 저걸 왜 틀렸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들어볼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사실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은 전부 다 잘 봐서 그렇죠. 이 해설 강의를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렇긴 사실은 한데 이 해설 강의가 네. 있는 것 자체를 그렇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네. 강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못할 테고요. 또 새로운 제도전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또 오늘의 이 쓰디쓴 경험이 약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은 나중에 진짜 본 게임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다져놓는, 실력을 다져놓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어라는 것이 정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정말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또 수능 과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목, 원래 중요했지만 수능 입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과목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1번부터 45번까지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들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할 테지만 헌법작문 그리고 문학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문법과 독서는 문법하고 독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합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듣든지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듣고요. 정오 판단을 넘어서서 실력까지 또 내공까지 기르는 그런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지금부터 집중해서 강의를 열심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와서요. 시험지 펼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1부에서 만나죠. 안녕.